안녕하세요. 초보를 위한 기초회계 경리 실무 한아란입니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거래 중에 분개를 해야 하는 회계 거래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우선 회계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수업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회계란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알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회계 거래를 분개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일입니다. 즉, 분개를 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것이 경리의 업무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계 거래란 무엇일까요? 회계 거래란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 수익, 비용을 발생시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손익거래입니다. 회계에서 분개를 하려면 계정 과목을 알아야 하고 이 계정 과목의 5가지 항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죠. 즉, 이 5가지 항목의 변동 발생이 되는 거래를 회계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회계거래가 일어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보통 거래라고 하면 계약을 해서 발생이 되고 계약한 날짜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 실제로 그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로 증빙서류 중에 대표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날짜가 회계거래의 발생 시점이고 그 날짜로 분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 분개를 해야 하는 회계거래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볼게요. 먼저 상품 100개, 100만 원을 매입거래처에 주문했다. 이는 회계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회계거래가 아닙니다. 주문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는 자산이나 부채 등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분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상품을 주문해 외상으로 매입하고 창고에 입고되었을 경우 그 입고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실제로 상품이 늘어나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니 분개를 해야 하는 회계거래입니다. 그럼 이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는 분개를 보면 자산인 상품이 늘어났으니 차변의 상품이 공급가액만큼 오고 부가세만큼 부가세 대급금이 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해 외상으로 매입했으니 부채가 늘어나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오면 됩니다. 다음 상품을 외상매입한 대금 11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송금한 경우 이는 회계거래일까요?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계거래입니다. 분개를 해야죠. 실제로 돈을 송금했으니 자산이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송금한 날짜로 분개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하는 분개를 보면 외상매입한 대금, 부채가 줄어들었으니 차변에 외상매입금, 그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송금했으니 자산이 줄어들어 대변에 보통예금이 오면 됩니다. 다음 사무실을 보증금 5천에 월세 200만 원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경우 이는 회계거래일까요? 이 경우는 회계거래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회계에서 분개를 해서 장부에 기록을 해야 하는 그런 회계거래는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자산, 부채, 자본 등의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하고 그 보증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회계거래일까요? 이 경우에는 회계거래가 맞습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돈이 나가서 자산의 변동이 일어났고 이를 분개해야겠죠.
이때의 분계를 보면 차변의 보증금은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으니 자산에 속해 임차 보증금이 오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자산이 줄어들어 대변에 현금이 오면 됩니다. 다음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현금 시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것을 분실했을 경우, 이때는 분계를 해야 할까요? 네, 분계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하는 분계는 도둑이 들어 손실이 발생되었는데 회사 영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 영업의 비용 쪽에 속해 있는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재해 손실, 현금을 분실했으니 대변에는 현금이 오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할 때 보유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이자 2만 원이 발생은 됐지만 만기가 되지 않아 입금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때는 분계를 해야 할까요? 이는 회계거래로서 분계를 해야 합니다. 정기예금은 만기가 돼야 원금과 이자를 같이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서 이자가 입금되지 않아도 발생된 이자는 계산해서 결산할 때 수익으로 반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계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하는 분계는 차변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수익이니 미수 수익이 오고, 대변에는 발생된 이자 금액만큼 이자 수익이 오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회계거래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